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누구 전화번호가 바로 생각이 안 난다.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도 잊어버린다. 저도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열었더라?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67살 김정희입니다. 한때는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고, 은퇴 후에는 손주를 돌보며 취미 생활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며 1시간, 2시간쯤 수다 떠는 게 참 즐거웠는데 요즘은 가끔 내가 무슨 얘기하려 했지?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에는 마트에서 지갑을 놓고 와서 집까지 2번이나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문득 나도 이제 진짜 나이 먹는구나.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한가득 밀려오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이 많다고 해요. 제 친구 박 선생님은 요즘 들어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늘었어. 예전엔 이런 적 없었는데 가끔은 내가 나를 못 믿겠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또 한 분은 방에 들어가 놓고 도대체 내가 뭘 찾으러 왔는지 생각이 안 나서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나와버릴 때가 많다고 웃으면서도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사실 이런 변화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나도 그래. 우리 나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괜히 위로도 되고 동시에 정말 괜찮은 걸까? 불안한 마음도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너무 깜빡거리는 건 아닐까? 이게 치매 전조 증상은 아닐까?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도 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건망증과 치매는 누구나 겪는 평범한 현상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평소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두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망설였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두뇌 운동과 작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기억력도 자신감도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는 걸 직접 느꼈어요. 주변 이웃들도 같이 퍼즐 푸니까 머리가 맑아진다. 손주와 노래 부르는 게 기억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주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 김정희가 직접 실천해보고 실제로 효과를 본 집에서 할 수 있는 두뇌 운동, 그리고 친구들과의 진짜 경험담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힘이 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영상 보시다가 내 얘기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꼭 여러분이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걱정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용기와 변화가 꼭 찾아올 거라 믿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힘이 되는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쉽게 시작하는 두뇌 운동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시작해 볼까요? 1단계 손가락 운동, 뇌를 깨우는 첫걸음. 여러분 혹시 아침에 손가락이 잘 안 펴지거나 손끝이 굳은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손의 힘도 섬세한 움직임도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손과 뇌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며 뇌에 직접 자극이 전달되어 치매 예방과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죠. 저 역시 처음에는
그저 손운동이 좋다길래 따라해본 게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을 쥐었다 폈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펴기, 주먹 쥐었다 펼치기. 이렇게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 정도 꾸준히 해보니 확실히 손끝 감각이 살아나고 물건을 놓치는 일이 줄었습니다. 특히 양손으로 서로 다른 동작을 해보는 게 뇌를 더욱 활발하게 만든다고 해요. 예를 들어 왼손은 손가락을 접으면서 오른손은 손가락을 펼치는 식으로 좌우가 다른 움직임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제 친구 박 선생님은 아침마다 손뼉치기 30번, 양손 손가락 맞대기, 피아노 치는 흉내 내기 등 다양한 손운동을 실천하면서 예전보다 손이 덜 저리고 집안일 할 때 실수도 확 줄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처음엔 동작이 잘 안 맞고 어색하게 느껴져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천천히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법입니다. 손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 혈액순환을 도와준 뒤 천천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손끝이 둔해진 느낌이 들거나 아침마다 손이 잘 안 펴진다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5분만 손가락 운동에 투자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우리 두뇌 건강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단계 일상에서 두뇌 자극, 계산 퍼즐 놀이.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물건 값을 계산할 때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거나 동전 거슬러 받는 게 가끔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은퇴 후에는 계산이나 암산이 점점 어려워진 걸 직접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숫자에 강한 편이었는데 요즘은 이거 더하면 얼마지? 2번, 3번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활 속에서 일부러 계산을 자주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가면 오늘 쓴 돈을 집에 돌아오자마자 메모장에 적고 오늘 지출 총액이 얼마였지? 다시 한번 스스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는 신문이나 잡지 뒷면에 있는 스도쿠 낱말 퍼즐 숫자 맞추기 같은 간단한 게임을 풀어보기도 합니다. 처음엔 몇 분 만에 포기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퍼즐 하나를 끝까지 완성할 때의 성취감이 꽤 크더라고요. 저희 동네 할머니 모임에서도 이런 두뇌 자극 놀이가 인기입니다. 모임이 열리면 누가 먼저 정답을 맞히나 가벼운 시합을 하기도 하고 한 문제를 함께 풀면서 서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감탄하는 일이 많아요. 의사 선생님도 계산 퍼즐, 간단한 숫자 놀이 등 반복적인 뇌 자극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혹시 정답을 못 맞히면 어쩌나 머리만 아픈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풀이 과정에서 우리 두뇌가 활발히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틀려도 괜찮고 정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 속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계산이나 퍼즐 놀이를 해보셨나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같이 나눠주세요. 3단계 음악 듣고 따라 부르기. 혹시 여러분 요즘 따라 예전처럼 즐겁게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진 않으셨나요? 사실 음악은 뇌 건강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익숙한 곡을 듣고 따라 부르는 것,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뇌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걸 실감한 건
작년 여름 손주가 할머니 같이 동요 부르자 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가사를 자꾸 잊어버려 민망했지만 손주와 웃으면서 노래하다 보니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죠. 그 뒤로 저는 하루에 한 곡씩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 노래를 따라 부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노래를 부르면 좌뇌와 우뇌가 모두 자극되어 기억력, 집중력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대한치매학회에서도 음악 감상과 노래 부르기 활동이 노년기 기억력 저하, 우울감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 옆집 이모님도 최근 이 두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삶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모님은 원래 노래방을 무척 좋아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엔 집에서 혼자 노래를 틀어놓고 가사를 보며 따라 불렀다고 해요. 그러다 손녀와 함께 애창곡을 연습하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노래를 잘할 필요도 없고 음정 박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즐겁게 소리 내어 부르는 것, 그리고 새로운 노래에도 도전해보는 용기입니다. 음악 듣기는 손쉽게 일상에 녹여낼 수 있는 두뇌 운동입니다. 아침에 TV나 라디오로 좋아하는 옛날 가요를 들어보고 가사를 흥얼거리거나 메모지에 한 소절씩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손주나 가족과 함께 어린 시절 좋아했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시간은 우리 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도 더 깊어지게 해줍니다. 혹시 음치라서 못 부르겠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는 어렵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익숙하고 쉬운 곡,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 한 곡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음악을 들으시나요? 혹시 따라 부르며 좋아진 점이 있다며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4단계 글쓰기, 새로운 단어 배우기. 여러분 혹시 요즘 따라 말이 잘 안 나오거나 평소에는 쉽게 떠올리던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할 때 답답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은퇴 후 가끔 가족과 대화하다가 평소 자주 쓰던 단어가 입에 맴돌다가 한참 만에야 생각나는 날이 많아졌어요. 내가 말문이 막힌 적이 있었나? 괜히 속상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죠. 이럴 때 저는 글쓰기와 새로운 단어 배우기가 뇌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줄, 오늘의 기분, 고마웠던 일, 혹은 오늘 배운 새 단어 하나만 적어보는 것으로 충분해요. 실제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달력 뒷면에 어제 있었던 일을 짧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손주가 찾아와서 행복했다. 마트에서 사과가 세일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며 생각도 정리되고 작은 행복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또 신문이나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며 그 자리에서 사전이나 휴대폰으로 뜻을 찾아보고 수첩에 적어두곤 합니다. 저교하다, 도탑다. 평소에 안 쓰던 우리말도 하나씩 배우며 말할 때 써먹는 재미도 쏠쏠해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매주 손편지를 써서 가족, 친구, 멀리 사는 옛 친구에게 보내신답니다. 처음엔 글씨가 예전 같지 않아서 창피하다고 망설이셨지만 몇 달이 지나니 글씨도 또박또박해지고 생각 정리도 더 빨라졌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손편지를 받은 가족이 엄마 편지 덕분에 힘이 난다고 고백하자 권사님도 큰 용기와 기쁨을 얻으셨죠. 의학적으로도 글쓰기와 새로운 단어 학습은 뇌의 언어 영역과 기억력을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치매학회 자료에도
노년기 꾸준한 글쓰기, 새로운 정보 입력 활동이 인지 기능 유지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하루 한 줄 일기 챌린지를 함께 하기도 했어요. 매일 저녁 각자 오늘의 한 가지 기억을 메시지로 공유하는데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뇌도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글 쓰는 게 귀찮다, 글씨가 안 예뻐서 못 쓰겠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짧게 한 줄만 적거나 날짜만 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지 글의 길이나 멋진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 혹은 오늘 배운 단어 한 개, 지금 당장 메모지에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뇌 건강에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글쓰기나 단어 배우기로 뇌 건강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주변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5단계 간단한 요리, 새로운 취미로 뇌 자극하기. 여러분 혹시 요즘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뭐하지? 큰 변화 없는 하루에 괜히 허전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새로운 요리 레시피에 도전하거나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요리는 생각보다 뇌를 아주 다양하게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재료를 고르고 양념을 맞추고 불 조절을 신경 쓰면서 손과 눈 그리고 머리를 동시에 쓰게 되죠. 저는 최근에 손주가 좋아하는 쿠키를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밀가루 양을 맞추고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더 맛있게 할까?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손주와 오븐 앞에 앉아 쿠키가 구워지는 걸 기다리며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요리뿐 아니라 뜨개질,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색칠하기, 작은 화분 가꾸기 등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들도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처음엔 잘 안 되는 경험도 뇌가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이는 아주 좋은 훈련이라고 해요. 저희 동네 김 여사님은 최근 취미로 수채화 그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 걱정하셨지만 매일 색연필을 잡고 꽃 한 송이, 과일 한 조각을 그리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말씀하셨어요. 몇 달 뒤에는 작은 작품을 친구들에게 선물하며 뿌듯함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이 노년기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배울 때 신경세포가 더 활발히 연결되고 뇌가 더 유연해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잘하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뭔가 새롭게 해본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모양이 조금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요리, 손으로 하는 공예, 노래와 춤, 취미 모임 참여까지 뭐든 괜찮습니다. 가족과 함께 도전해보면 서로 웃을 일도 많아지고 관계도 훨씬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 가지 새로운 취미나 간단한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 건강에 놀라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새로 시작한 취미나 직접 만든 요리 덕분에 기억력이나 기분이 좋아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꼭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한 두뇌 운동과 작은 생활 습관들, 생각보다 시작은 참 쉽고 가벼운 일입니다. 매일 손가락을 움직이고 가볍게 계산을 해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고 하루 한 줄 글을 써보는 것, 새로운 요리나 취미에 도전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바꿔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임과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내 모습을 보며 조금 더 용기를 내보자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하루 5분 내 몸과 마음에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시작하기 어렵다며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해보세요. 함께라면 더 재미있고 서로를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힘과 용기를 드렸다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뇌 건강 지키는 비법도 함께 나눠주세요. 내일은 더 맑은 머리, 더 건강한 하루가 여러분 곁에 찾아올 거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